오늘은 5단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책 129쪽을 펴보세요. 1번 구명조끼를 입는 올바른 순서를 숫자로 써봅시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가장 처음으로 할 것은 가슴줄 풀어주기입니다. 가슴줄을 풀어준 다음에 입기 편하게 한 다음, 두 번째, 가슴 단추를 채웁니다. 세 번째, 가슴 조임줄을 당겨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명줄을 걸고 마지막으로 착용 완료하면 됩니다. 생명줄 거는 게 지난번 봤던 거랑 순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구명조끼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가슴줄이 있고 가슴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가끔 연의 끝처럼 이렇게 줄이 있는 구명조끼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줄입니다. 구명조끼를 입을 때 워터파크 같은 데서 대여하는 구명조끼들은 이 생명줄을 이미 묶어놓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줄이 묶어져 있다면 구명조끼를 입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여기 생명줄 안에 발을 넣고 그 다음에 조끼를 착용하고, 만약에 생명줄이 이렇게 묶여있지 않다면, 풀려져 있다면 생명줄은 가슴줄을 다 채우고 단추를 채운 다음 마지막에 이 조끼 부분에 생명줄을 걸어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계곡에서 뛰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을 때의 대처 방법을 써봅시다. 첫 번째, 119에 신고합니다. 두 번째,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세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네 번째,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통화하며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황해서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 단원을 되돌아보며 나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1번, 신체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 지난번에 체육 시간에 안전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 활짝 웃는 스마일, 그리고 중간 정도다 그러면 미소 짓는 얼굴, 마지막 난 잘 모른다 이러면 울상 짓는 얼굴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으니까 활짝 웃는 얼굴입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사례를 조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선생님이 영상을 틀어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쓰라고 했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 내용 중에 신체 활동 안전사고 예를 한두 개 정도 떠올릴 수 있으면 활짝 웃는 얼굴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하나도 모르겠으면 울상입니다. 선생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세 번째, 수상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법과 대처 방법을 알고 있나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잘 알고 있다면 이것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마지막, 수상활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고 안전하게 활동했나요? 우리는 실제로 수상활동을 지금 못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해서 맞으면 이걸 쳐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활짝 웃는 얼굴을 표시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체육책 130쪽, 체육과 과학의 만남,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화를 함께 봅시다. 어떤 여자아이가 강아지랑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야, 아파. 눈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네. 그런데 강아지는 나는 미끄럽지 않다고 하면서 뛰어갑니다. 여자아이는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 강아지는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걸까? 여자아이가 신발을 신었는데도 미끄러졌습니다. 신발 중에서는 어떤 신발은 눈길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있고 어떤 신발은 화장실에 물만 조금 닿아도 미끄러지는 그런 신발들이 있죠. 예전에 있는 신발들은 미끄러지는 종류의 신발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안 미끄러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의 폴 스페리는 보트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이 마냥 즐겁지는 않았어요. 어이쿠, 엉덩이야, 또 미끄러졌네. 바닷물에 젖은 보트 바닥이 어찌나 미끌미끌한지 미끄러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스페리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산책을 나갔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꽁꽁 얼어버린 길은 정말 미끄러웠지요. 스페리는 넘어질까봐 아주 조심조심 걸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눈길을 아무리 뛰어다녀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내 녀석, 발바닥이 어떻게 생긴 거야? 어디 좀 보자. 집으로 돌아온 스페리는 강아지 발바닥을 돋보기로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발바닥에 물결 모양의 홈이 이렇게 촘촘히 나 있었어요. 스페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 신발 바닥을 강아지 발바닥처럼 만들면 되겠다. 스페리는 신발 바닥 모양으로 고무판을 자르고 그 위에 물결 모양의 홈을 냈어요. 그 고무판을 신발 바닥에 붙이고 신어보았지요. 그랬더니 미끄러운 게 훨씬 덜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푹신한 고무에 홈을 낸 뒤 신발에 붙여 신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미끄럽지 않았어요. 스페리는 보트로 사람을 초대한 뒤 자신이 만든 신발을 신어보고 보트 위에서 춤을 추었어요. 바닥이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스페리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스페리의 신발을 보고 다들 놀라워했지요. 신발 바닥에 난 홈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거군요. 대단해, 좋은 아이디어야. 스페리 보트 슈즈는 큰 인기를 얻었답니다. 강아지 발바닥을 보고 얻은 간단한 생각은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신발에 쓰이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1935년, 한 90년 전이죠. 그때 정말로 폴 스페리가 이런 고무 신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동화나 샌들 밑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진 신발 밑창이 있지요. 그게 다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체육책 130쪽 아랫부분을 해봅시다. 나의 실내화와 운동화 바닥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써봅시다. 먼저 실내화 바닥을 보면 첫 번째, 무늬 깊이가 얕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볍고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운동화 바닥을 살펴보면 첫째, 바닥의 무늬가 깊습니다. 두 번째, 단단한 고무로 되어 있고 바닥의 무늬가 깊고 울퉁불퉁합니다. 세 번째, 실내화보다 무겁고 튼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실내화를
한 3년 정도 신지는 않지만 운동화는 한 번 사면 오래 신으니까요. 그럼 옆으로 가서 이걸 한번 볼까요? 신발 바닥은 디딜 때 땅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으며 이렇게 땅에 닿는 부분이 넓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모양은 깊게 파이고 모서리가 많으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게 파인 거랑 이렇게 모서리가 많으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체육관에서 실내화를 신고 뛰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나요? 체육관에서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체육관에서 실내화를 신기도 하고 운동화를 신기도 하는데 만약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화를 신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은 실내화도 없고 운동화도 없어서 가끔 양말을 신은 채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양말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미끄럽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130쪽을 공부했는데 이제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신발 밑창이 다르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 영상은 우리가 신발을 신다 보면은 여러분 신발 밑창이 여기만 닿을 때도 있고 여기만 닿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부분이 닿는 것은 올바로 걷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걷기 위해서 발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을지 그 교정 운동을 조금 해보겠습니다.